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공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희곡은 바로 어느 계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계단의 이야기는 안토니오 부에로 바예호가 집필한 희곡인데요. 1949년 10월 14일 마드리드 스페인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189회 연속 공연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스페인 연극의 한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로페 데 베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로페 데 베가 상은 중세 스페인의 유명 시인이자 작가인 로페 데 베가의 이름을 딴 상으로 스페인 출신 작가들에게는 매우 명예로운 상이죠. 어느 계단의 이야기는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막이 끝날 때마다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러 총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919년부터 1949년까지 3대에 걸쳐 스페인 하층민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한 인물들의 삶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며 기성세대와 대립하지만 그들과 비슷한 삶을 답습하는 신세대들의 이야기.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잘생겼다고 소문난 페르난도. 그의 오랜 친구이자 노동조합에 다니는 우르바노. 과거 페르난도와 연애를 했지만 지금은 헤어진 상태인 카르미나. 페르난도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었고 카르미나를 질투하는 엘비라.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인 아들 페르난도와 딸 카르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때는 1919년 스페인의 한 허름한 연립주택. 이곳은 매우 오래된 주택이자 주로 저소득층들이 사는 아파트인데요. 매달 수구먼이 전기세를 받으러 올 때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죠. 이 주택에는 크게 4집이 살고 있었는데요. 페르난도, 우르바노, 카르미나, 엘비라 식구들이 살고 있죠. 문구점에서 일을 하며 시인을 꿈꾸는 페르난도와 공장에서 일을 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우르바노. 이 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는데요. 지금까지도 막역한 사이로 지내며 서로에 대한 진로를 공유하죠. 페르난도는 이 주택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힘으로 출세를 하겠다고 말하고, 반대로 우르바노는 그러한 페르난도를 비판하며 그러한 출세는 불가능하고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다 우르바노는 페르난도에게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카르미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보는데요. 페르난도 역시 카르미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지만 현재는 헤어진 상태였기에 우르바노의 질문을 회피하죠. 한편 이 둘과 같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엘비라는 페르난도를 좋아하는데요. 엘비라 집안은 다른 주민들에 비해 비교적 윤택한 삶을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비라는 페르난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의 집 전기세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녀의 아빠에게 페르난도를 그의 직장에 취업시켜달라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페르난도는 그러한 그녀의 행동을 경멸하며 그녀의 관심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이후 우연히 카르미나와 마주친 페르난도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반드시 출세하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약속하는데요. 카르미나 역시 페르난도에게 미련이 있었기에 그 둘은 희망을 품으며 다시 연인이 되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페르난도는 카르미나가 아닌 엘비라와 결혼을 하여 아이가 생겼는데요. 이 둘은 카르미나의 부친상으로 인해 조문 참석 여부를 두고 싸우게 되죠. 평소 카르미나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엘비라는 페르난도와 함께 조문 가길 원했고 자신의 모습을 카르미나에게 보이기 싫었던 페르난도는 조문 가기를 꺼려합니다. 한편 카르미나의 장례를 도와줬던 우르바노는 여지껏 숨겨왔던 그의 마음을 카르미나에게 고백하며 청혼하는데요. 의지할 곳 없는 신세였던 카르미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르바노와 결혼하기로 하죠. 이후 엘비라와 페르난도가 카르미나 집으로 조문을 하러 갔고 서로의 모습을 마주한 두 집안은 알 수 없는 적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2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사이 두 집안은 서로를 외면하며 지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외면했던 시간만큼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도 깊어져만 갔죠. 한편 아들 페르난도는 딸 카르미나를 좋아했는데요. 서로 적대시했던 두 집안의 자식들은 기성세대 간의 악감정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자신들의 사랑을 반대하는 부모들에게 반발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르바노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페르난도를 만나 자식끼리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대화는 결국 비난과 폭언으로 변질되었고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이후 아들 페르난도는 딸 카르미나와 재회하는데요. 그는 그녀에게 우리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며 두 연인은 한때 부모들이 그렸던 청사진을 똑같이 그리며 악은 끝납니다. 어느 계단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상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목에 나온 계단과 연관 지을 수 있을 텐데요. 희곡 맨 앞부분을 보면 계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단 밑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단을 통해야만 하는 환경인데요. 이러한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극중 인물들에게 세상이란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죠. 이렇듯 작가는 계단을 통해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자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작가는 하층민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안토니오 부에로 바에오가 어느 계단의 이야기를 썼던 당시는 스페인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는데요. 여기서 스페인 내전이란 1936년 프랑코 장군이 일으킨 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경제는 5분의 1로 폭락되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당시 스페인 내전의 비극과 참상을 그린 작품이 바로 피카소의 명화 게르니카죠. 안토니오 부에로 바에오 역시 스페인 내전의 피해자였습니다. 내전 당시 그의 부친과 형은 총살당했고 그는 공화 정부군에 가담한 혐의로 1939년 투옥됩니다. 그는 당시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나 형이 감면되어 1946년 가석방되어 풀려나게 되죠. 이러한 그의 경험은 그의 희곡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서민들의 모습과 자신의 뼈아픈 경험들을 이 작품 속에 녹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처럼 작가는 그 시대 스페인 서민들의 모습을 반영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현실의 벽을 그려냈어요. 저도 이 희곡을 처음 볼 때는 막연히 똑같은 운명을 반복하는 인물들이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읽을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와 비슷하다고 느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추구하는 출세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출세는 무엇인가요? 오늘 각자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공연이었습니다.